네, 지난주 금요일자 중앙일보에 김장환 목사가 등장했습니다. 2개 면에 걸쳐서 그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위기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점잖게 조언하는 성직자로 미화됐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라, 그런 훈수도 뒀다고 하는데, 님이 뽕입니다. 극동방송 회장이면서 수원중앙 침례교회 원로 목사인 김장환, 이 중앙일보 등 수구 언론이 미화하지만 그의 역사적 족적을 따라가 보면은 친미를 넘어서 거의 숙미주의 독재 정권에 대해서 축복했던 정치 목사의 삶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역대 독재자의 가장 나쁜 점만 모아놓은 윤석열의 멘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가 하면은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 다음 곤란한 상황에 처하니까, 또 김건희가 경력 위조 등이 드러나서 난감한 상황에 처하니까 앞장서서 면죄부를 주면서 현대판 아합과 이세벨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두 왕과 왕비, 나중에 하나님의 진멸을 당했지요. 게다가 윤석열, 김건희 무수한 이단 연루설, 일본식 주술적 무속 논란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목사 김장환은 윤석열을 뒷받침해주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극동방송 공개호를 빌려서 축하 예배도 드려줬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함이니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지금 당선된 분은 앞으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반드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당선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당선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김장환은 윤석열이 타도됐을 때 저 김용민이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직자의 양심으로 추궁할 것입니다. 왜 이런 나쁜 짓을 해서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지었냐고 물을 겁니다. 김장환은 제가 극동방송에 재직했을 때, 첩을 때 암흑의 권력자가 나한테 연락을 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습관처럼. 김영삼 대통령이 나한테 연락을 했다. 또 누구인지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검찰총장이 연락 와서 기도해달라고 했다. 성직자가 누구든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김장환은 유력 인사가 연락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한 것, 이것에 굉장한 자부심, 자긍심을 갖는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극동방송 직원은 우리 목사님 정말 힘이 세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김장환 목사한테 들이받고 그 회사 나올 때 말이죠, 많은 분들이 붙잡으면서 김장환 목사가 얼마나 권력자들하고 친한데 너 함부로 김 목사한테 들이받냐고 그러면서 뜯어말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시엔 제가 정말 치기 어려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들이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중앙일보 기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목사님 오후 5시에 들어와서 기도 좀 해달라,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전 보통 다른 목사 2-3명에게 연락해서 함께 용산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지요. 대통령이 바빠서 시간이 안 될 때는 전화를 걸어와서 지금 기도해 주세요라고 한 적도 있어요. 이거를 기자한테 떠벌리고 있잖아요. 적어도 VIP와의 만남, 이런 것들은 숨겨야 도리 아닙니까? 특정 종교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기도를 받았다? 이게 다른 종교 지도자에게, 또 다른 종교인들에게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근데 김장환은 이걸 아주 자신의 어떤 존재의 이유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미국 국빈 방문하기 전에, 윤석열이가 국빈 방문하기 전에 전날에는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내일 떠나는데 전화로 기도해 달라라고요. 그때 같은 점심자리에 16명인가가 있었는데 모인 사람 모두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니까 대통령도 그 소리가 수화기로 들렸는지 함께 아멘 하더군요. 다시 한번 제가 평가하겠습니다. 님이 뽕입니다. 그런 윤석열이가 지금 하고 있는 통치가 이게 성경적입니까? 복음적입니까?
이런 사악한 권력을 두둔하다가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런 새끼한테 욕을 해줘야지 축복 기도를 해줘? 당신이 목사야! 이런 김장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저기 성직자 코스프레를 해? 어? 김장환이가 또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로부터 들었던 모양입니다. SNS를 하느냐. 그래서 못한다고 했더니 그래서 자신의 비서를 통해서 깔아뒀는데 그 비서를 통해서 윤석열이가 메시지를 보낸 모양입니다. 8월 3일 텔레그램으로 공산주의가 기독교에 침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유튜브 링크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김장환한테 공산주의가 기독교에 침투하고 있다. 아니 그 공산주의가 혹시 난가? 자, 사실 말이죠. 원시 공산주의가 기독교와 닮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성경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부터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 소유물을 다 내놓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이게 원시 공산주의의 어떤 모델이 아니겠는가 이런 분석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기독교는 이미 사도행전 2장 때에 자본주의의 병폐를 정확하게 내다봤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은혜와 감동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김장환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수구 자본가와 밀착돼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이런 거 몽땅 부정하고 코로나19 공공방역을 종교 탄압이란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철저히 국민의힘의 정치 행보와 발맞춰 왔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에게 윤석열을 지지해도 된다 이렇게 떠들었지요. 무수한 주술적 무속 논란이 있었음에도 그 자신이 일생 사람 범죄자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됐던 인간 망나니이고 그의 삶의 흔적에서 도저히 인간 일반의 어떤 사람에 대한 예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렇게 칼 들고 깡패처럼 조직을 동원해서 검찰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을 한 윤석열인데 그에게 축복의 메시지만 전했던 것입니다. 올해 나이가 9순이에요. 아들은 이미 60세를 넘긴 상황입니다. 아들도 지금 다른 직장 같으면 이제 정년 은퇴를 고민할 나이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노욕으로 버티면서 극동방송 황제로서 군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모든 정치권으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그의 실상은 본체는 수구 부패 냉전 몰입 정치 목사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그의 실체를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수구 부패 언론이 아무리 인자한 성직자로 묘사해도 그 민낯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가 또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2019년 12월 12일에 전두환과 12.12 40년을 맞아 샥스핀을 즐겼던 그 당사자입니다. 헤드 테이블에서 전두환과 마주 앉으면서 시시덕거렸던 서울의 봄을 그런 식으로 짓밟았던 독재와 야합했던 인물이 바로 김장환입니다. 김장환에 관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런 김장환의 저력의 배경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 한국전쟁 당시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를 하던 김장환은 미국 군인의 주선으로 태평양을 건너가 유학하고 결혼하고 목사가 돼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김장환을 처음에는 미국의 스파이로 보기도 했습니다. 김장환은 자기를 의심하는 박정희에게 잘 보이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인 선교사 조지 오글은 유신 체제를 비판하다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추방당합니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에게 전 세계적으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김장환은 이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박정희가 종교 탄압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더해 유창한 영어로 박정희를 대변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김장환에게 박정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지요. 이 와중에 김장환 인생에 대박이 터집니다. 조지아 주 지사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카터 씨가 1977년 미국의 39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당시 코리아 게이트 등으로 미국과 사이가 안 좋던 박정희 정부로서는 미국 새 정부와의 네트워크가
매우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김장환의 역할이 중요했고 김장환의 몸값은 치솟습니다. 그 뒤로 김장환은 한국과 미국 보수 정치권을 잇는 징검다리가 됐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서도 역할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의 아들이 트럼프 캠프에 있었거든요. 김장환 목사 교회의 교인인 김진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장의 요청으로 트럼프 쪽과 선을 이어준 것입니다. 김장환은 어떤 계기로 미국 보수 정치권과 네트워크를 형성했을까? 그가 극보수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밥 존스 신학교라고. 그 학교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2000년에 서로 다른 인종 간의 데이트를 금지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학교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가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인간을 인종별로 나누어서 창조했다고 가르친다 라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장환은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통합니다. 기독교 대통령. 김장환은 이혼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혼한 극동방송 직원은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런 김장환은 이혼 정도가 아니라 중혼까지 한 전재용의 만남을 축복했습니다. 어차피 두 사람을 엮어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렇게까지 오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도망갈 필요가 없지.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 걱정하지 말고. 조용기 아들이 이혼하고 새장가 갈 때 김장환이 주례를 맡기도 했지요. 이혼은 안 된다. 이건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스페셜한 아버지의 아들은 괜찮다. 이거 아닙니까? 자, 전재용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전두환 아닙니까? 12.12 군사 쿠데타 40년 되던 날 김장환은 전두환과 마주 앉아서 샥스핀 오찬을 즐겼습니다. 영부인께서 불도장 준비해드려도 될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가깝게서 김자가 뭐하러 내가 얘기하시더라고. 아니 왜? 맞는 말은 맞는 말씀인데 있는 얘기 하나 내놓고. 이걸 보고 평화나무가 그냥 넘어갈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광주까지 가서 광주의 목사님들과 함께 시위를 벌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기독교 단체가 지난 12월 12일 전두환과 함께 서울에서 오찬을 가진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을 규탄했습니다. 광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등은 오늘 광주 극동방송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장환 이사장이 지난 12일 전두환 등 군사반란 주역들과 호화로운 식사를 했다며 김 이사장이 이에 대해 사과하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때 발언하셨던 목사님, 광주의 목사님, 그 어른은 정말 민주화 운동에 항상 선두에 서셨던 김병균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국면 때 돌아가셨어요. 김장환은 아직도 살아있고요.